자, 계속해서 이제 점유취득시효 관련한 쟁점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거 법률 핵심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법 조문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해서 좀 오래전 문제인가요? 좀 특이했던 문제죠.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거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 점유취득시효는 말 그대로 점유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점유를 하고 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자라는 개념이 점유취득시효. 그래서 이때 점유와 관련 없는 것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테고 지역권도 가능하다. 그래서 구조를 보셔야 돼. 자,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권 설정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20년 지나게 되면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거, 등기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고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자, 20년 동안 점유를 해왔다. 그러면 등기해달라라고는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해서 결과적으로 둘 다 시효 취득이 인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나머지가 어렵죠. 그래서 국유 재산 중 일반 재산, 성명 불상자의 토지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국유 재산 중 일반 재산, 사적 거래가 가능한 그런 재산이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성명 불상자의 토지 등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요거 샀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테고요.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할. 그래서 나중에 저당권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저당권이라는 건 점유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목적물을 저당권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침해했을 때 저당권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했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취득시효 관련해서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일단은 20년간 소유의 사람 평원공인에게 점유한 사람 등기 청구권 발생하고요. 등기 넘겨받아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번 질문, 시효 취득자 취득시효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단순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이 되어 있고요. 2번,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원래 이 질문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시효라고 하는 거, 권리의 행사, 권리 자체가 지금 이제 등기 청구권이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현재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라면 이때는 어떻다? 바로 시효 완성,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스토리가 이런 식이지.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20여 년 전부터 이 부동산을 점유해 오고 있다. 자, 그러면 20년이 지났다라고 했을 때 자, 20년간의 점유만 입증하게 되면 소유의 의사라는 점유, 선의의 점유 등 다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20년이 된 시점에서 지금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요.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인데 이때 이제 행사하는 거 10년 안에 행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20년이 지나버렸다. 또 그러면 아직도 어떻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이런 사태는 없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얘기고요. 3번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걸 이제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자, 우리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은 이때 을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자, 이런 개념이 되게 될 테고요. 자, 이때 시효 취득이라는 것은 민법 규정에서 인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계약의 문제가 아니다. 계약상의 채권이 아니라 법상 채권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의 의미로 새기실 것. 좀 특이했던 것 3번을 답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외에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자, 지금 19년 차가 된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갑소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등기를 훔쳐갔다. 그랬을 때 20년이 된 시점에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는 어떻다?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기살자 이행의 소를 제기했으나 그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해서 소를 취하게 되면 이것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해서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점유취득시효는 사실은 되게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문제가 지금 세 문제가 나오나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자, 좀 전체 보시고 나서 한번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자, 이 문제는 너무 어렵다. 다 25회 때 문제.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버리고 가실 주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점유취득시효 30회 때 나왔던 문제. 자, 부동산에 대한 악의 무단 점유,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라고 해서 앞에서 공부했던 거 이제 같이 가야 되죠. 자주 점유의 추정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증할 수 없으면 그때는 자주 점유로 추정되게 된다. 근데 무단 점유이게 되면 어떻다? 자주 점유 추정이 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것이 인정되게 되면 이때는 자주 점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점유 추정이 깨어지는 거 딱 한 가지, 무단 점유라는 것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복도 같은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복도 부분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복도는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20년 동안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복도에 들어누워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어떻다? 등기 청구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지분을 옳게 구성했고요. 자, 3번 특이한 판례를 가지고 구성했었죠.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인정될 여지가 없다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았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토지가 하나가 있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근데 이 토지를 분할을 해서 자, 이걸 A 다시라 부르고 이걸 B라는 토지로 만들어서 이 B 토지 부분을 을에게 양도를 하게 된다.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도 건물을 지었는데 하다 보니까 경계를 정확하게 측정을 못 해가지고 이 A 다시 토지 일부를 점유를 하면서 건물을 지어 올렸다. 20년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해서 이 부분을 떼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점유취득시효 이런 것들, 자, 토지 소유권이라는 것은 필지 단위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바로 외부의 공시가 되게 되면 이때는 뭘 주장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답이 되는 주제를 이제 봐야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 완성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해서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 시효 완성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지. 가등기까지 가야 되고 실제 시험 볼 때는 버려야 될 지문이야.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을 명의의 가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기법 송박에 되는 개념인데 가등기가 있게 되면 나중에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 순위에 따라서 다 본등기라고 하는 것의 위치가 결정이 되고 다만 물권 변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본등기를 했을 때부터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본등기 을 명의로 본등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 순위는 어떻다?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효 완성자가 이때 시효 완성이 됐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자, 이런 경우 있죠. 20여 년 전에 자, 이 매매 계약 등을 통해서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뭘 한다? 시효 완성을 해놓은 상태가 되게 된다. 시효 완성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굴 상대로? 이 변이라는 사람은 갑을 상대로 자, 뭘 주장할 수 있다? 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바뀐 사람에게 어떻다? 이때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이따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해서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전혀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답은 사실 좀 간단하게 구성을 했었고요. 나머지가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건 한번 여러분 자료 72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주제가 자 72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자 바로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점유취득시효라는 개념이 될 테고 20년간 소유에서라 평온 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인 전전양도가 됐다. 소유자가 계속 바뀌었다라고 하면 20년 전입니다. 20년 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최종 등기 명의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 자 관련해서 1번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원시 취득인데 그 사이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하게 인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근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사안에 있어서 이 돈 바로 자 종전에 등기 명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주요 이슈가 됐던 것은 바로 이 이야기죠.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그 중간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의 취득에서 자 기본적으로 20년 지난 시점에서 등기 명의인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제3자는 원칙적으로 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요거 제3자한테 팔아먹을 때 이제 최종 등기 명의인이 알면서 팔았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때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럼 모르면서 팔았을 때는 어떻다?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절대 아주 강력한 권리 이런 것은 아니라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점유취득시효 얘기는 이렇게 문제를 보게 되면 직접 지금 이제 문제 나오면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는 파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다만 굳이 이걸 공부를 하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뭐 쉼 없이 점유취득시효 얘기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주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드릴 것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 방해 폐쇄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그 중에서 반환 청구 이런 거 있었죠. 내 토지에다가 누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지어놨다고 했을 때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토지를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을 반환 청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한편 건물을 제거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방해 제거 청구라고 부르게 되겠죠. 한편 이 임차인 등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뭘 할 수 있다?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다시 갑시다.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신축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갑이 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X 토지 부분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이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Y 건물을 철거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방해 폐쇄 청구 또는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약간 응용 들어갈 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미등기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문제 건물을 매도했다. 그래서 자 병이 이 건물을 점유등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당연히 소유자 입장에서는 불법적으로 점유한 병에 대해서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건물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정이라는 임차인을 둬서 임차인은 같이 점유하고 있으면 임차인에 대해서는 뭐만 주장할 수 있다?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아예 스토리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전통적인 영역. 그래서 자 다시 반환 청구, 토지 부분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 이게 반환 청구.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해달라라고 하는 것 또는 임차인에 대해서 퇴거를 주장하게 되는 것을 방해 제거 청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방해 제거 청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자,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든가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등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나 빼먹은 거 불법적인 등기가 있으면 등기를 말소 청구하는 거. 이것도 뭐가 된다?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단독 소유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쟁점이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든가 또는 자, 건물의 철거 청구, 퇴거 청구 여기까지가 주된 이슈가 될 테고 공유 파트에 가서 검토를 해보게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등기 말소 청구라는 개념이 공유 파트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얘기는 자, 나머지 물권은 기본적으로 준용되는데 자, 유치권은 당연히 해석상 등기를 통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고 지역권 그리고 저당권자에게는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가 이제 저당권자가 있어서 점취득시효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이제 확인해 볼까요? 좀 기초적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등기한 한 채 병한테 임대해서 자, 을과 지금 건물 소유자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자, 일단은 Y 건물의 철거 청구라고 하는 거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을을 상대로 토지의 반환,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소유물의 반환 청구가 될 테고요. 1번 지문이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 자,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이걸 틀렸죠? 퇴거 청구는 누구한테?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퇴거를 해버리면 건물을 철거할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임차인 상대로 퇴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리고 응용 들어간 거. 자, 지금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사람, 이 사람 정에게 미등기 상태로 매도했다. 등기를 안 해줬습니다. 현재 소유자 바로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을을 상대로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한테도 사실상 소유자로 해석해서 우리 판례에서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 가장 기본적인 루틴 형식의 문제가 될 테고요. 그래서 요 정도. 그 다음 조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의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 완납 후 그 대금을 건물을 인도받고 아직 이전 기를 마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병 소유의 토지가 되게 됩니다. 병 소유의 토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뭐 Y 건물이라고 해요. 건물을 축조해서 이것을 지금 자, 다시 을이 아니구나. 갑이 건물을 먼저 지었고 을이 건물을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다. 그럼 이제 병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병의 입장에서는 자, 토지 부분에 인도 청구할 수 있을 테고요. 자, 병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당한 원이 없다라고 전제가 되면 건물의 철거 청구 등도 가능하다. 이렇게 소리를 잡아요. 1번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때 을은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건물의 소유자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된다. 그래서 갑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을은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번 X 건물로 인해서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라면 병은 을에게 X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자, 저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을이 현재 점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을의 점유권을 침해하면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을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가진다. 이거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 답이 되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매매 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매수인은 어떻다? 과실 수취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번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지금 가볼까요? 자, 을로부터 X 건물을 매수하면서 자, 을이 자, 갑을 병정 이런 사람에게 또 건물을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은 자, 정한테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을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유물의 반환 청구 등은 이렇게 가는 거죠. 소유자 정당한 권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을이 됐든 정이 됐든 간에 나름의 정당 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1분 안에 풀기에는 거의 불능에 가까운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26회 때 문제 확인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몇 회? 자, 검토를 해볼까요? 자, 물권적 청구권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29회 때는 어떤 문제고요. 이 문제가 대단히 수험생들이 힘들어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아까 이제 26회, 27회 문제는 사례형 문제 구성되어 있어 오히려 철거 청구, 퇴거 청구, 토지 인도 청구 이렇게 이제 루틴을 외울 수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법조문 그대로 물어봐서 어려웠어요. 자, 소유자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이걸 이제 답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할 수 있었고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요,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해 제거를 청구한다는 얘기는 철거 청구라든가 퇴거 청구를 저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될 텐데 이때 방해 제거 비용에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해서 요걸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었고요. 자, 2번 질문에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가 돼야 되죠.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 민법 103조 볼까요? 자, 첩계약 이런 것들 있게 되면 첩계약 등에 있게 되면은 이때는 자, 첩계약 등에 있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다. 첩계약에 따라서 그랬을 때는 자 민법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또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므로 이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첩계약 등에 따라서 그 물건을 넘겨줘 버렸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뇌물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뇌물사건 같은 데서 민법 103조 위반이 될 때 불법 원인 급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뇌물을 줘버렸다. 그럼 나중에 빈정상한다고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자 어려웠던 질문 3번 소유자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건 상식의 문제로 가야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죠. 소유자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어떻다? 당연히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까다로웠었고요. 자,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과 함께 결과의 제거를 예고한다.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를 철거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지 건물 신축이 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려웠다고 대단히 까다로웠던 문제고 29회 때 수험생들 중에서 이 문제에서 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때 더 이상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만이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 따라서 반환 청구권 등을 행사하고 있는 과정에 이걸 팔아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등은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되게 까다로운 형태 문제고요. 비워두셔야 돼.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으로 살펴드렸고요. 한 문제 더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해서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어떻다? 소멸시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뭐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2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그걸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떻다? 자, 지상권, 전세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땅인데 20년 동안 소유권 행사를 안 했다 해서 이 자체가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그래서 소유권 자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 2번 질문이요. 상대방의 귀책 사유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아니다. 옳은 표현에서 특별히 쟁점 안 되고요. 자,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해서 전혀 모를 얘기. 4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대위 행사할 수 없다. 요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만이?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소유자 말고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이 되게 된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이 X 토지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소유자인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요.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근데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누구한테? 갑이 병한테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갑이 바빠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 근데 임차인 을이 어떻다? 이걸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갑을 대신해서 야, 이 물건을 누구한테? 갑에게 돌려줘라 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의 대위 행사. 그래서 갑한테 소유물이 돌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을 임차인이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임차인은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 대위 행사하는 것은 어떻다? 가능하다. 해서 자, 30회 때 나름대로 괜찮은 문제였었고요. 출제 의도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만이 뭘 행사할 수 있다? 소유물의 반환 청구 같은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다? 소유 반환 청구권 등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유치권자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오른편에서, 자, 유치권은 소유권에 기한 자,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아까 중간에 본 것처럼 유치권자는 점유를 전제로 성립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점유권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구조.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사실은 1번, 2번, 3번 등은 거의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에서 작년 문제 이렇게 살펴보셨어요. 이 정도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등 해서 보셨고요. 여러분 자료 이제 한번 체크해볼까요? 73페이지 가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약집 73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크게 내용이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자, 반환 청구, 누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누구한테? 점유할 권리 없이,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불자 그 사안으로서 자, 토지 소유자 대지 인도 청구라고 하는 것이 반환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될 것인데, 자,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한 사람 외에 그 사람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3번 질문이 지금 이 30회 때 문제 답이었었죠.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임차 목적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서 임대인을 대위해서 대신해서 임대인에게 돌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거, 이걸 임대를 대위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본 것처럼요, 방해 제거 청구는 사용수권 등의 방해 제거하고 처분 권능의 방해 제거 두 가지로 가져서 철거 청구와 퇴거 청구의 문제로 일단 27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공유 파트에서 주로 논의가 될 게 바로 등기 말소 청구,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처분 권능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이 된다. 그 외에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다른 제한 물권에 기본적으로 준용되게 될 텐데, 지역권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에게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권자도 그 목적물을 자, 계속해서 점유하거나 또 저당권자도 그 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에게는, 유치권은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유치권자라고 하는 부분은 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 정도가 지금 이제 지금 점유 취득시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공동 소유라는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